파리의 샤르드골 국제공항. 유학기를 마치고 파리로 돌아온 한 소녀가 아빠와 재회하자마자 울분을 터뜨리는데요. 유학길에 따라간 소녀의 엄마도 딸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립니다. 도대체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은 프랑스에서 날아온 따뜻한 사연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 참,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폭염도 물러가게 합니다. 제게 시원한 바람 한번 쏴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로디 마르탱입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태어났어요. 파리올림픽에서 제가 하고 있는 스포츠가 한국에서 주목을 받는다는 내용을 알고 이렇게 제보를 합니다. 저는 유년 시절부터 탁구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탁구채는 4살 때부터 잡기 시작했고 집에서 단순히 부모님과 즐기던 핑퐁놀이가 지금의 탁구 선수를 준비하는 지망생이 되었죠. 부모님은 제가 어릴 적부터 탁구에 관한 재능을 일찍부터 알아보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소위 말하는 탁구 영재라는 소리까지 들으며 저는 탁구대와 탁구채와 함께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죠. 제 꿈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프랑스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탁구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프랑스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탁구 선수가 되려고 하는 잊지 못할 사건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가 9살이 되던 해 탁구 선수로 국가대표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더 높은 수준의 실력이 필요하다는 부모님의 판단으로 저에게 탁구가 국기인 중국으로 유학을 권유하셨습니다. 저는 비교적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프랑스에서 금융업에 종사하시는 아빠가 하나뿐인 저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며 엄마와 함께 중국으로 넘어가라고 했죠. 제가 중국으로의 유학을 고민하고 있을 때 도쿄 올림픽에서 중국이 금메달을 휩쓸어가는 모습을 보며 나도 중국에서 탁구에 관한 우월한 시스템에서 공부를 하면 빠른 시기에 국가대표를 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부모님과 저는 중국으로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의 생활이 걱정이었습니다. 프랑스와 다른 이념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고 동양의 문화권이 생소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선택한 길이고 도전해보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중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탁구 유학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중국에는 수천 개의 탁구 영재 학원이 있었고 저보다 나이도 어린 선수들이 월등한 기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꿈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부모님의 지원 덕분에 한 영재학원에 들어갈 수 있었고 저보다 나이가 어린 선수들과 경쟁하며 낯선 환경에서 끝없이 피나는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소통의 어려움을 중국어를 배우며 어떻게든 노하우나 전략 전술을 하나라도 익히려 노력하고 매일 탁구채와 씨름하며 어떻게든 실력을 키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빠는 프랑스에서 열심히 일하며 유학비를 지원해 주셨고 엄마는 낯선 중국에서 저 하나만 바라보며 작은 프랑스 음식점을 개점하여 운영하시며 생활비를 벌어주셨습니다. 부모님은 오로지 탁구에만 매진하라고 하셨고 부모님의 진심 어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욱더 열심히 훈련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중 어느 날 한 중국 코치가 저에게 다가와 자신의 팀에 합류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여 팀에 합류하기로 결심했어요. 엄마와 아빠는 드디어 실력을 인정받았다며 축하해 주셨습니다. 저는 국가대표로 다가가는 한 발짝을 시작했다고 생각했고 더욱 열심히 임해야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그 결정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팀에서는 저를 주로 우월한 선수들의 시합 파트너로만 활용했고 대회나 중요한 경기에 출전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우월한 선수들과 시합을 하며 실력이 느는 듯한 느낌은 받았지만 온전한 실력을 대회에서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이 아쉬웠고 출전 기회조차 주지 않는 코치의 결정에 저는 점점 더 큰 불만이 꽃피기 시작했죠. 그럼에도 저는 언젠가는 선택을 받을 것이고 나의 실력으로 인정을 받겠다는 다짐을 하며 남들보다 2배, 3배 노력하며 제 스윙과 타점, 하체의 움직임을 단련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파리올림픽이 열렸고 본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인 만큼 제 관심은 올림픽에서의 탁구 경기에 집중되었습니다. 중국 코치에게 탁구 경기가 진행될 때
시청각 교육을 해주시면 어떻냐는 제안을 했지만 중국 코치는 거절했습니다. 아직 세계적인 수준이 되지 못한다고 하시며 올림픽을 볼 시간에 탁구채나 더 휘두르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경기를 관전하며 또 다른 배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집으로 돌아와 TV를 켰습니다. 역시나 중국은 강했습니다. 파죽지세로 결승까지 올라가며 금메달 행진을 이어갔죠. 중국 선수들이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줄 때마다 저는 그러한 선수들을 배출한 중국에서 탁구를 배우고 있는 제 상황을 떠올리며 저도 언젠가는 나라에 헌신하는 탁구 선수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때는 중국으로 귀화하는 것도 고려할 만큼 저는 탁구 하나만 바라보며 달렸기에 나와 함께 시합을 하는 어린 선수들과 나란히 올림픽에 출전해서 합을 맞추며 금메달을 따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바꾸게 된 결정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중국과 한국의 여자 탁구 단체전 4강전에서 중국 중계진이 한 발언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중계진은 중계를 하는 내내 한국으로 귀화한 선수들을 비아냥거리며 듣기 거북한 소리를 해댔습니다. 중국의 중계진은 한국으로 귀화한 전지 선수가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뼈저리게 느끼겠군요. 중국 탁구가 세계 최강인데 다른 나라로 귀화한 선수들은 행운을 발로 걷어차버린 것이죠.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어떻게 중국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경기를 지켜보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중국의 위대함에 감탄할 겁니다. 중국이 올림픽 무대의 주인공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놀러온 거죠. 라는 말을 서슴없이 펼치며 중국의 위대함을 시청자들에게 각인시키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사상교육이 도를 지나칠 정도라는 얘기를 몇몇 선수들에게 들었던 저로서는 이 모습을 직접 겪어보니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중국 중계방송에서 퍼지는 이러한 말들을 들으며 저는 마음이 싸늘해졌습니다. 그들의 자국 선수들에 대한 찬사와 외국 선수들에 대한 폄하, 그리고 자기 나라의 위대함에 흠뻑 취해 불편한 말도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고 중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팀에서 시합 파트너로만 이용되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았던 모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끓어오르는 화를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의 탁구 실력이 대단한 것은 사실이었고 저는 그것을 배우기 위해 이곳에 왔기에 차별을 감수하고라도 실력을 키우려고 했고 탁구로서 최강의 자리에 서고 싶다는 승부욕에 중국으로의 귀화까지도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생각들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중국을 떠나고 싶은 결정적인 계기가 생긴 것이었죠. 독일과 한국의 여자 탁구 단체전 동메달 결정전에서 독일이 한국에게 저 동메달을 놓쳤고 한국은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 경기가 주목을 받은 이유는 독일 선수 중 2명이 중국에서 귀화한 선수들이었고 마찬가지로 한국도 중국에서 귀화한 2 선수가 중국이라는 딱지를 떼고 독일과 한국으로 맞붙은 경기였기 때문이었죠.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중국의 한 언론 매체에서 나라의 기술력을 빼앗아간 독일이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뉴스 보도를 했습니다. 시작은 이랬습니다. 중국의 한 기자가 독일 선수들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에서 독일로 귀화해서 결국 메달을 하나도 따지 못했는데 소감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약간의 조롱이 섞인 기자의 질문에 눈을 찌푸렸지만 이어서 답변한 독일로 귀화한 중국인 완유한 선수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탁구 시스템에 대해 얘기하는 모습에 경악했죠. 독일의 완유한 선수는 말했습니다. 수천만의 중국의 탁구 선수들이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각 지역과 감독, 코치들의 압력으로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 중국 선수들은 다른 나라로 귀화를 하죠. 물론 독일에서도 차별의 경우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선수로서 트레이닝을 하는 과정과 환경은 중국보다 우수하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한국 선수들을 보고 차별 없이 국가가 선수들을 사랑하는 모습에 감명받았습니다. 그 모습이 부러웠고 앞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번 동메달 결정전에서 한국에게 실력과 팀 분위기에서 패배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녀는 한국의 탁구 시스템과 팀 분위기를 다시 한번 언급하며 좋은 상대였다. 배울 점이 많다. 한국으로 귀화한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라고 말하며 인터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모습에 중국 매체는 이를 비판하며 중국의 우월한 탁구 유전자를 해외로 빼돌려 국가대표나 든 주제에 중국을 폄하하고 한국과 독일을 칭송하는 행태는 참을 수 없다고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중국 탁구협회는 완유안의 발언이 중국 탁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국 매체는 중국의 탁구는 국가의 국기로 지정될 만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수천만의 탁구 선수들과 수천 개의 탁구 영재학원이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올림픽과 같이 큰 경기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경기장에서 맞붙는 선수들의 스타일을 파악하여 대전 상대를 골라 트레이닝을 하고 이 시스템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강력한 시스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탁구협회에서는 완유안의 발언은 자극적이고 중국의 국가적 이미지를 실추시키기에 충분한 발언으로 판단하여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말까지 했죠. 이 말을 들은 저로서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중국이 자국 선수들에게만 집중하고 제가 현재 시합 파트너로서 참여하는 것이 단순히 제 기량을 높이기 위한 선의의 경쟁이 아닌 자국의 선수를 키우기 위한 이미지 트레이닝의 도구였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선수들에 대한 차별과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자국에서 태어난 국가대표의 초석이 되는 탁구 영재들에게만 사랑을 쏟는 느낌을 받았고 이곳에서의 생활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때 제가 탁구 실력을 충분히 키워 중국으로 귀화까지 생각했던 마음조차 부끄럽게 만드는 발언들이었죠. 이제 이곳에서 더 이상 머무를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없이 멍하게 TV를 보던 저의 눈엔 눈물이 흘렀고 저는 엄마에게 바로 전화를 걸고 말했어요. 중국에서의 생활이 싫어. 중국은 자신의 국민들만 챙기기 바빠. 나는 여기서 연습 도구로 사용되는 것 같아. 나 돌아갈래. 엄마는 제 말에 크게 놀라시긴 했지만 제 자초지종을 들으시고는 얼른 귀국하자는 얘기를 하시며 프랑스로 돌아갈 준비를 했죠. 아빠와 엄마는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하루 빨리 프랑스로 돌아가기 위해 중국에서의 생활을 일사천리로 정리하셨고 저는 엄마와 함께 프랑스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중국에서의 생활은 끝이 났지만 제가 중국에서 배운 탁구를 바탕으로 돌아가서 남들보다 한 발 더 움직이며 실력을 키우겠노라고 그리고 세계대회에서만큼은 중국을 꼭 꺾어야겠다는 열정과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린 프랑스로 돌아왔고 파리의 샤르드골 국제공항에서 저와 엄마를 맞이하는 아빠는 말없이 저와 엄마를 끌어안아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엄마도 중국에서의 생활이 고되었는지 눈물을 보이셨고 부모님의 눈물에 죄송한 마음과 중국에 대한 분노가 울분으로 쌓이며 저도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재회하였고 집으로 돌아와 저는 중국에서 제안되었던 유튜브를 보며 파리올림픽에서 탁구 경기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중국 매체에서 화제의 발언을 한 완유안 선수의 실제 인터뷰를 찾아봤고 중국 매체의 선동인지 사실인지 체크했습니다. 역시 완유안 선수의 말은 힘이 있었습니다. 완유안 선수가 인터뷰에서 한 팩트는 제 공감을 샀기 때문이죠. 중국의 탁구 선수 수는 3천만 명이 넘고 각각의 성별로 관리 감독하는 사람의 눈밖에 나면 실력과 상관없이 불이익을 겪음. 지금의 중국 탁구는 기술의 원활함이라는 목표를 두고 공장에서 탁구 로봇을 찍어내듯이 선수를 육성함. 선수 개개인의 특성과 개성은 없어진 지 오래 라는 내용으로 요약이 가능했고 제가 중국 유학 때 겪었던 일들과 그대로 맞아 떨어졌습니다. 저는 중국의 탁구를 넘어 중국 자체에 대해 증오와 분노를 느끼며 이를 잊기 위해서 중국 선수를 제외한 유명 선수들의 움직임과 자세, 공략과 전술을 찾아보기 위해 뒤적거리다 한국의 신유빈 선수에 관한 기사를 접했습니다. 기사에서는 이번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한국의 탁구 선수 신유빈 선수는 한국으로 귀화한 선수들을 동료로 생각하고 아낌없는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한다. 귀화 선수들의 행복과 슬픔을 같이 공유하는 진정한 스포츠맨십을 보여준다. 한국의 팀 분위기의 주축은 신유빈 선수이고 신유빈 선수가 포함된 팀의 분위기는 화목 그 자체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기사를 본 후
저는 신유빈 선수가 궁금해져서 신유빈 선수와 관련된 영상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경기를 찾아보며 그녀의 놀라운 실력과 스포츠 정신에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귀여운 외모 뒤에 숨겨진 그녀의 탁구 실력과 경기에서 패배한 후에도 상대 선수를 축하해주는 따뜻한 마음씨, 귀화 선수들에게 다가가 다정하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모습을 보며 중국과는 다른 따뜻한 분위기를 단숨에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신유빈 선수에 대해 자세히 찾아보니 어릴 적 탁구 영재라는 소리를 들으며 자란 소녀가 한국의 국가대표가 되었더라고요. 이건 마치 제가 꿈꿔오는 인생의 방향성과 맞아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의 신유빈 선수가 저보다 나이는 많지만 친구 같은 편안함과 친근감이 들기 시작했죠. 저는 신유빈 선수로 마음을 정화하고 다시 탁구채를 챙겨 탁구장으로 향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가던 탁구장에서 저에게 탁구 영재 소리를 해주셨던 코치님을 만나고 오랜만에 성사된 만남에 코치님은 저를 대단히 반기셨어요. 그리고 파리올림픽이 끝날 무렵에 돌아온 제게 말씀하셨죠. 엘로디, 이번 올림픽에서 탁구 경기들을 많이 봤겠지만 우리 프랑스도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실력이 많이 올라왔단다. 앞으로 힘내서 네가 이루고픈 국가대표라는 꿈을 향해 나아가 보자. 하지만 저는 중국에서의 충격이 아직 가시진 않은 상태라 가벼운 웃음을 보이고 탁구대로 이동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제 눈앞에 펼쳐졌죠. 코치님이 동양인 남성분을 데리고 오더니 제게 말을 걸었어요. 이번에 한국에서 파리로 유학을 오신 코치님이란다. 이 코치님이랑 차근차근 배워보길 바란다. 그렇게 저는 한국인 코치님과 랠리를 주고받으며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인 코치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프랑스어로 말이죠. 엘로디는 폼이나 스윙 궤도는 훌륭해. 역시 영재 소리를 듣던 소녀가 맞구나. 하지만 상대를 공략하기 위해선 다양한 구질과 면, 컨트롤이 필요해. 쇼트와 커트도 섞어가며 다시 한번 랠리해보자. 그 순간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중국팀에서 중국인 코치가 제게 버럭하던 피드백과 한국인이 프랑스어로 다정하게 얘기를 하는데 내용이 똑같았거든요. 저는 약간 얼떨떨하긴 했지만 다정하게 제 자세와 훈련을 봐주시는 한국인 코치님에게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3시간 동안의 탁구 훈련이 종료되고 저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한국인 코치님이 음료를 미리 사서 제게 마시라며 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니 순간 당황했죠. 그런데 한국인 코치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엘로디, 네가 중국에서 탁구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사실을 알게 되었어. 중국이 탁구 강국인 만큼 많은 훈련과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해. 하지만 중국은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야.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선수들의 실력도 발전하고 있어. 언젠가는 중국을 넘을 날이 곧 올 거야. 앞으로 탁구의 미래는 너에게 달렸으니 우리 최선을 다해보자. 한국인 코치는 그렇게 말하고 제 머리를 쓰다듬더니 이내 자리를 뜨셨고 저는 그 말이 엄청 힘이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엄마에게 이런 얘기를 하니 엄마는 우스갯소리로 그럼 한국으로 유학 준비하면 되겠니? 한국도 탁구 잘한다고 하더라. 말만 하렴 엘로디. 엄마는 너의 든든한 지원군이란다. 라며 오두방정을 떠셨어요. 방 안에 들어와 침대에 누워 여러 생각들을 하다 보니 신유빈 선수와 한국인 코치가 생각나며 한국인의 다정함에 중국 선수들이 귀화해서 잘 지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독일의 완유한 선수도 한국이 부럽다고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 생각을 하다 이렇게 사연을 씁니다. 한국인의 다정함에 모든 선수가 웃으며 스포츠를 즐기게 되고 귀화한 선수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주는 한국의 따뜻함에 감동했어요. 저는 비록 프랑스인이지만 그리고 프랑스를 대표하는 탁구 선수가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으로의 탁구 유학을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죠. 중국에서의 가슴 아픈 일들은 저 멀리 버려두고 한국과 올림픽 대회 결승에서 만나는 날을 기대하며 연습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대표가 되면 사연을 한번 더 보낼게요. 잊지 말아주세요. 한국 탁구 선수들 힘내요. 파리에서 날아온 감동적인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이 프랑스의 국가대표가 되는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국가대표가 되면 실명으로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의 한국 대표팀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8 LA 올림픽에서 태극전사, 태극낭자들의 금메달을 향한 레이스를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